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굿모닝 미주미 7월 31일 월요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월요일만은 제가 웬만해서는 그 전날 밤에 일요일 밤에 사전 녹화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고 제가 월요일 아침에 워낙 일정이 좀 빡빡해서 그렇다는 거 좀 이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월간 미주미 주말 라이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뭐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 방송으로 좀 특집을 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이 S&P 500이 사상 최고가 돌파가 뭐 멀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그 얘기 약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에 다시 한번 정리드리고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안내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지금 2분기가 이익이 바닥인데요. 그래서 바터밍 아웃 완전 바닥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이익인데요.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7% 정도 마이너스는 아까 지금 현재까지 기준으로 조금 더 위로 갈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여하튼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앞으로 12개 후에까지 주당 이익이 요 시기가 14.8%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결국 가장 큰 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익 조정을 상향시킨 거, 이익 조정 내린 거 바로 오른쪽 그림이 되겠는데요. 그게 지금 61%가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가 올렸거든요. 이건 올해 들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닝 리비전 레이시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섹터별로 보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필수 서비스, 테크, 이민 서비스, 금융주까지 해서 대부분이 지금 60% 이상이 지금 이익 조정을 상향시키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흥미로운 부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학이기 때문에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어제 토요일에 진행한 거 그 앞부분 뭐 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편이요. 지난 주말에 시티그룹이 S&P 목표 지수를 연말 목표치를 기존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었던 데거든요. 시티도 4,000에서 4,600으로 올렸고요. 내년도 중반에 미드 2024죠. 내년도 중반을 목표치를 4,400에서 5,00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거의 다 똑같은 얘기, 이런 이해하고 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아침 얘기 잠깐 해드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거 정리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주말 라이브도 특별하게 종목 얘기는 하나도 빼놓지 않았고 그날 당일 이슈는 별로 안 했었는데요. 오늘 그 얘기 간단히 정리하고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의 반등은 좀 있었고요. PC 개인 소비 지출 예상보다 좀 낮게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한 주 이상 다 갖고 계신 분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애플이 또 사상 최고가 같습니다. 3대 지수가 하루 만에 일제히 반등하면서 지수를 보면 3주 연속 올라간 것이 지난주에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주엔 다시 나스닥이 많이 올라간 거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상 최고가까지 뭐 2.53인데 제가 계산을 다시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P가 4.5%, 2%면 뭐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데 이게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4.5%, 다우가 3.6, 나스닥 베이 5.6, 10.8 이 정도 나와 있고요. 이거 여러분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최고가 날짜 뭐든지 이런 공식적인 것은 올타임 하이라고 그 종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MK로님이 PC 관련된 거 그리고 모든 같은 경제 지표는 제일 많이 정리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이 자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MK로님 자료 충분히 잘 보시면 정말 대박입니다. 이거로 깔끔하게 다 정리됩니다. 개인 소비 지출 3.0, 4.1이 각각 나왔단 말이죠.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근원 스코어가 4점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고요.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출 7월 확정치가 나왔는데 71.6 예상치보다 약간 줄어들었지만 나쁜 거 아닙니다. 6월 확정치보다는 거의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소비가 아니라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은 것은 그러면서 물가도 그렇게 별로 올라가지 않고 물가 상승이 떨어지고 나쁠 게 없죠. 지난 금요일도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세션 얘기는 사라졌어요. 누가 얘기하는지. 아직도 시장은 너무 하여튼 부정적인 사람 얘기하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됐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3주 연속 상승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다만 부사장님 매번 정리해 주시잖아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승은 분명히 부담이다. 이건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지표입니다. S&P 500 21.3 100까지 갔고요. 나스닥 37.8배, 다우도 20.2배, 러셀 27.5배 다 높아진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시장은요. 10년물 내가 좀 계속 4.0까지 올라가다 약간 수그러드는 정도.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도 약간 수그러드는 정도. 여러분 생각만큼 달러가 안 떨어지죠. 금리도 안 떨어지죠. 그게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될 게 있고요. 금값도 안 떨어집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좀 5주 연속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공급에 대한 뭐 조정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소비가 활발한 것 하고 지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저도요. 애플 사상 최고가 같습니다. 195.83달러까지 가서 종가 기준 다시 한번 올 타임 하이. 다들 아시죠? 사상 최고가라는 거는 올 타임 하이라는 것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종가를 따집니다. 종가. 우리나라는 장중 가격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종가입니다. 종가 195.83달러. 종가 사상 최고가 났고요. 8월 3일 장마감위의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주당 이익 매출 모두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거 에브리버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컨센서스보다 더 좋으냐 나쁘냐가 핵심입니다. 실적을 부합했던 확률은 최근에 10년을 보면 주당 이익은 89% 정도를 맞췄어요. 10번 하면 9번 맞췄고요. 매출이 10번 중에 8번 맞췄고 실적 발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발표한 거는 그날이고 그 장 마감인 날은 그 다음 날인데요. 디프라이스를 평균 상승률이 1.37%였다. 뭐 통계인데요, 통계. 이번 실적 시즌은 아이폰 판매 대수 이런 것보다는 서비스 분야 매출 그리고 AI에 대한 언급이 로이터에서나 블룸버그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AI에 대한 언급이 혹시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정도가 시장에서 관점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7월 이후에도 최소 7곳이나 목표 주가 상향한 것은 남은 긍정적인 표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버언스타인의 사코낙인데요. 베스트 애널리스트인데 이분은 항상 중립 이상을 준 적이 없어요. 전 매수 의견을 최근 들어서 본 적이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는데요. 목표 주가 올리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일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벅세이스웨이는 여하튼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 주를 갖고 하시는 주식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플도 있고 물론 자잘한 성장주는 없지만 애플 있고 금융주가 있는데요. 엄청난 지금 힘을 보여주고 있고 전 뭐 이거 사상 최고가까지는 거리가 좀 있는데요. 전 뭐 갖고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물론 저도 갖고 있고요. 지난 한 주간의 섹터별로 보면 금융이나 헬스케어가 약간 약했고 부동산, 유틸리티가 전주에는 강했는데 이번 주에 지난 한 주간은 좀 약했었는데요. 여하튼 나름 그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압도적으로 메타랑 구글 이런 것들이 올랐죠. 메타 플랫폼스 지난 주말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주가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결국은 정말 이피션스에 대한 모든 것, 월가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계속해주고 있다. 그에 대해서 월가의 평가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알파벳은 나름 모든 분야가 긍정적으로 났죠. 가이던스를 새로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것을 좋게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알파벳은 흥미롭죠. 알파벳은 이번 주에는 아마존이 하지만 알파벳이 28%의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가 많았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26%였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좋게 나왔고 이번에 아마존도 아마 AWS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퍼블릭 그룹은 워낙 주가가 이번에 실적에 대한 내년도 목표치를 확 내렸거든요.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주가 떨어졌었는데 나름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하튼요. 테크 주식에서는 이번 주에 반도체 장비들이 흥미로웠죠.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리고 ASML까지. 물론 엔비디아도 뭐 이 주간 단위 5%나 반등했습니다. 램 리서치. 여하튼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ASML 이런 거 ASML 1위고 나머지가 2, 3, 4위 하는 것들인데요. 반도체 장비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주가는 물론 탄력성인 거나 이긴 거에 비해서는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관심은 좀 적고요. 오히려 기관 투자가는 국내에서도 꽤 많이 ASM을 갖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지난주에 5%나 주가나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산업재해도 흥미로운 모습 보여주었죠. 보잉이죠. 보잉이 10% 넘게 12.7%나 올라갔고요. 여기 보시면 펜트에어는 공조기계 쪽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펜트에어. 그리고 페이컨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CRM이 있습니다. 인사 관리 포함한 고객 관리하면서 CRM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잉이요. 보잉은 저희가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던 내년도에 앞으로 내년 후년에서 앞으로 흑자 전환 예상되는 기업들 중에서는 왔는데 하여튼 그 영상 안 보신 분은 제가 보기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벌써 우리 카지아 페이서님이 그 카페에도 올려주셔서 정리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펜트웨어도 보여드리고 페이컴 소프트웨어 하여튼 이 소프트웨어 쪽인데 이거는 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하여튼 CRM 플러스 다른 것들 뭐 그런 것들 다 같이 하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 아마 가장 큰 관심은 애플과 아마존, 에어비앤비, 목요일날 아마 몰려있을 것 같죠? 예, 이건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관심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페이팔 물리신 분 걔는 좀 안타깝죠. 저는 AMD에도 관심 있고, 우버 관심 있고, 쇼피파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SC,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다 이번 주에 은근히 관심이 있는 것들이 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 월요일날 소파이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51%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평균 상회율은, 이거 흥미로운 자료니까, 이거는 제가, 따로 제가 토요일에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51% 기업, S&P 500 기준입니다. 80% 이상 기업이 기대 이상을 발표했고, 5년 평균은 77%, 평균 73%, 10년 평균보다는 상회했는데요. 상회율은 그렇게 아주 높지 않습니다. 5년 평균 8.5%, 10년 평균 6.4%다 상회율은 높지 않다는. 그래서 크게 볼 건 없어요. 다만 몇몇 어떤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별별 통계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CNBC에서 사실 이거는 비스포크라는 곳에서 한 거를 이건 그대로 갖고 와서 인용한 건데요. 이번 주에 발표한 실적 발표 기하면 50여 개 있는데요. 50여 개가 과거 이익과 매출의 성장률 몇 퍼센트 정도 맞췄는지, 확률적으로 맞췄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D 플러스 1일, 그러니까 그 당일 아니면은 그 다음날, 그죠? 새벽에 발표한 건 당일이고, 장끝하고 발표는 그 다음날에 D-Day에 주가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나를 보여주는 건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그래서 주당이 매출의 컨센서스 부합률이에요. 여기 보시면, L1이라는 것은 EPS를 몇 번을 상회했고, 매출 몇 번 상회했고, 원데이가 그 D 플러스 첫날 몇 퍼센트가 주가 올라갔냐 쭉 나왔는데요. 이 여러분들 보시기 쉽지 않잖아요, 이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복사 붙이기 해갖고 제 엑셀에 올려서 소팅까지 다 했어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새벽에 눈이 떠져갖고 할 게 없냐 하고 찾아보다가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의 과거 성적표를 했고 여기다가 엑셀로 여기 첨부 파일까지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필요하신 분 여기서 다운받아서 그냥 작업해보시거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후속 작업까지는 잘 못합니다. 네, 그 중에서 몇 개 종목, 허브스팟 같은 경우가 이제, 허브스팟이 아까 말씀드린 헷갈렸는데, 허브스팟이 저겁니다. CRM 같은 거고, 페이컴은 급여 관리 그런 책이죠. 제가 헷갈렸습니다. 허브스팟인데요. 허브스팟이 지금, 뱅크오메리카에서 이거랑 상관없이도 탑픽 리스트에 올려놔서 하여튼 관심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주봉인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페이컴입니다. 페이컴이 아까 말씀드린 인사관리, 그런 쪽 회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도 한번 나왔었죠. 페이컴. 지난주에 강했던 것들이요. 페이컴도 주봉으로 완전히 살아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혹 소개해드린 건 여러분도 스스로 좀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도 주주면제에도 알겠지만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잖아요. 핵심적인 키워드 정도만 알고 물론 제가 더 많이 아는 거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모토로라 솔루션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아마 이거 여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장우석의 토픽 5 종목에 바로 이 모토로라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상당히 그동안에 성과가 좋았다. 성적표가 좋았다. 라는 거로 뽑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MSI요. 장우석 부사장이 얘기했던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다음은 부킹닷컴. 부킹홀딩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냥 예약 사이트, 세계 1위 회사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얘네들이 오픈 테이블 갖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거 하셔갖고 외국인 손님 받는 분 있고 외국에 나가서 예약할 때 이걸 다 예약하잖아요. 오픈 테이블 그걸 갖고 있는 부킹닷컴 회사는 부킹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지금 다시 사상 최고가죠. 엄청난 회사는 엄청난 회사. 다음은요. 이게 다 지금 아까 여기 나왔던 기업들이에요. 여기 나왔던 기업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요. 그 중에서 좀 유독 좀 관심이 되는 만한 것들 CNBC에서 뽑은 걸로 저도 그냥 같이 한번 보여드리는 것뿐이에요. 예, 그게 모토로라 솔루션이 되겠고 부킹닷컴이 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돌비입니다. 돌비 랩스죠. 그러니까 우리 맨날 영화나 TV 보면 항상 써 있잖아요. 돌비 스테레오네, 돌비 애트모스 뮤직이네, 돌비네 등등 써 있잖아요. 그 돌비. 이걸 내가 돈을 안 내지만 극장도 돈 내고 TV 회사도 돈 내고 콘텐츠 만든 애들이 그걸 제공했다고 돈 내잖아요. 돈 안 내고 그 기술 쓸 수 없잖아요. 라이센스 쓸 수 없잖아요. 그 돌비입니다. 그 돌비. 돌비가 지금 이것도 역시 과거에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 발표하는 날 부합이 되었고 주가가 올랐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써도 숨도 못 차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왔는데요. 달려왔는데요. 15분 40초에 끊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